예, 시작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정책 관련 뭐 법률과 현실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어, 법 관련된 내용들 몇 번 말씀드릴 거라서 이렇게 써봤고, 그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학생으로 다녀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대학 교육 내용보다 졸업장과 서열이 중요한 사회 현실 때문에 더더욱이나 대학 교육의 내용이나 대학 교육에 관련된 그 사안들, 정책들 뭐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 게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또 뭐 학생도 마찬가지죠. 자기 다니거나 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어떤 외부 여건들을 좀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취직할 때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데 대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지 않는 게 참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립과 사립 비율을 보면요. 학생 수나 학교 수 비율 제가 퍼센트를 다 뽑아보진 않았는데, 짐작하시다시피 숫자도 훨씬 많고요. 사립대학이 그렇습니다. 학생 수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다수가 가고 싶어 하는 주요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들, 교육부는 그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주요 대학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약간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데 흔히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사립대학들이 많아서 또 여론 주도층일수록 대학에 대해서는 또 사립에 대해서 사립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수의 사람들이 학생도 자기 자녀도 대학을 사립에 다니고 자기도 사립을 나왔고 또 주변에 보이는 대학들도 사립이 훨씬 많다 보니까 사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국립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립 중심 시각으로 국립을 보다 보면 약간의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과 사람이 있는데요. 법 문제가 있고 사람 문제가 있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법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사람 문제는 나중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고도화될수록 그런 것 같고요. 법 문제에 안 걸리는 문제라면 버티면 될 문제인데 어, 그게 법이 걸리고 나면 사람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더군요. 대학법이나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이런 법들이 다 있을 줄 아는데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은 있어요. 고등교육법에 일부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 관련된 법이 별도로 없고 또 세부적인 어떤 그 사항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립학교 설치령이라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흔히 대령정치라고 부릅니다. 특히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법으로 할 수 없는 게 많다 보니까 꼭 국립학교 설치령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안들은 어,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립대학은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를 좀 벗어나서 애초에 국립학교 설치령에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 뭐 국립부경대학교 하고 이름 바꾼 그 경우도 무슨 법에 명시된 게 아니고요. 국립학교 설치령에 13개 대학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국립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대학은 국립을 안 붙였고요. 들을 때 국립인지 아닌지 또 국립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그런 대학들만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식과 현실이 좀 상반된 그런 경우입니다. 국립대학교법이나 사립대학법이 마련 안 된 게 아닌데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닌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어서 또 정부나 국회의 무관심으로 계속 무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왔고요. 대학도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힘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대학을 총장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뭐 최근 현황을 봐서도 그게 아니라 국회 의견도 반영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대학은 아주 쉽게 총장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해져서 그게 프라이빗이니까 이사장이나 그 관련된 총장이 그냥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면 된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더군요. 제가 요즘 그 사립대학교 교수회장 한 분들하고 공부를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립대학교 법인이나 그 학교 운영이 얼마나 좀 실망스러운가에 대해서 국회의원 당선자나 실무를 하는 분들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국립대학에 관련되거나 사립대학 다 마찬가지인데요. 국회 같은 데서 의원들이 관련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부 공무원들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실제로도 제가 만나봐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교육이라 그러면 초중등 교육을 대학 입시까지만 그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세 분의 교육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 의원이 됐다고 하시는데 두 분은 중등학교, 세 분인데 한 분은 중등, 한 분은 대학, 한 분은 그 초등학교 교사 하시던 분인데요. 교사 하시던 분도 사립대학 교사 하시던 분이어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좀 더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겪지 않고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학에 교무회가 있는 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대학 평의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있는 줄은 모르고요. 더 애매한 건 교무회의는 상위법에 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잘 못 찾아봐서 그럴 수 있는데요. 교무회의라는 게 잘 없어요. 대학평의위원회와 재정위원회는 법상에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대학평의위원회가 있고요. 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국립대학 회계에 관한 법률에 재정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근거가 되는 그 법으로 보면 교무회의보다 대학평의위원회나 재정위원회가 훨씬 상위법인데요. 실제 대학은 총장이나 교무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무회의는 대체로 찾아보니까 학칙에 있습니다. 학칙에 그게 들어가 있기는 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대학 관련 그 법 체계가 전반적인 교육법, 대학법, 대학의 학칙 이런 식으로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일관되게 쭉 체계적으로 내려와 있지 않은 그 경향이 있는데 그건 대학 교육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교육의 목표가 있고 특정 대학의 목표가 있고 각 대학별로 단과대학의 목표, 학과의 교육 목표가 순차적으로 명시되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평가를 좀 엄격하게 그동안 받았던 사립대학들은 그 교육 목표가 순위에 따라서 잘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국립대학은 최근에 와서야 그나마 조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양성해줄 그 핵심 역량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사립대학은 한 20몇 년 전에 다 했을 일을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뜻밖에도 국립대학에 관한 교육은 법으로도 좀 약간 기초가 부실하고요. 실제 운영도 좀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법이나 운영이 꼼꼼하게 되어 있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너무 견고하다 보면 대학 교육의 유연성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더라도 조금 이 기본적인 법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죠. 대학평의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걸 이렇게 따와서 표시해 뒀는데 고등교육은 요런 게 이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거죠. 어, 고등교육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국가교육기관인 줄 알지만 SK에서 운영하는 사적인 재단이죠. 근데 고등교육 그 그 무슨 재단이죠. 그게 남들이 듣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교육 관련되는 기구가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대학평의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은 학칙과 재개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고요. 학칙에 보면 교무회의가 이런 걸 역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수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1명 이상으로 이야기를 되어 있는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중에서 구성하되 특정 구성 단위가 과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대학들이 교수 한 50% 안쪽, 나머지 50% 안쪽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이건 사실은 사립대학의 어떤 그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고요. 이런 고등교육법상의 대학평의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기 전에 국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있었고요. 40명 안팎으로 위원으로 돼서 교수가 한 75%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립재단에서 재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립대학의 재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비율이 50% 미만 특정 구성 단위 이런 건데요. 이걸 이제 그
국립대학에도 넣다 보니까 오히려 교수 대학 평의원 수가 줄어들어서 국립대학에서 교수의 의견 반영 비율이 과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뭐가 좋다 나쁘다는 다른 문제겠지만 현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총장과 교무회의인데요. 그럼 대학 총장이 정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 구조가 어디에 권한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국립학교 설치령에 교무총괄권이라고 말했는데요. 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총장이 그 상당한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교무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고등교육법이나 국립학교 설치령에 없고 대체로 학칙에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가 국립대학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개최되는데 요 순서가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개최되는 회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교무회의가 최종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어, 그 맨 마지막에 열려서 교무회의의 그 심의 사안을 뒤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된 기구의 권한이 더 약한 게 좀 이상하죠. 예, 국립학교 설치령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에 부산대 그 의대 중원 사례 관련해서 찾아봤습니다. 기사가 좀 이상해서 찾아봤는데요. 왜냐하면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는데 바로 상정해서 또 가결을 했어요. 그 사이에 총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총장 바뀐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상당수 언론이 그 내용을 잘 반영을 못했습니다. 똑같은 교무위원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요. 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무위원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만 바뀐 게 아니라 교무위원이 다 바뀐 건데 그 사안을 명시한 그 기사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학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거 뭔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깊이 있게 못 다룰 겁니다. 그렇게 다뤘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충 그냥 적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칙을 찾아봤어요. 그 교무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적 과반수로 개회를 하고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지. 이게 부산대학교 규정집에 가면 있고 법령센터에 가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 가도 있긴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규정 개정할 때마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뭐 부결이 됐을 때 또는 뭐 재심의가 됐을 때 이게 없죠. 근데 이거는 대학평의원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그걸 명시할까 하다가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결 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회의 순서는 이 학교의 경우에는 대학평의회를 하고 교무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규정집에 가보면 문건이 두 개가 떠 있고요. 하나는 개정된 그 규정이 떠 있고 어, 또 하나는 그 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죠. 근데 그 파일 이름도 제안서 같이 안 쓰여져 있어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파일이 이름은 거의 똑같은데 하나는 제안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는 그 개정된 규정 전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견 조회하고 규정심의위원회 원안 가결하고 요 과정을 밟는 까지는 똑같습니다. 대학평의원회 교수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부산대 잘 몰라서 대학평의원회를 거치고 또 부교수회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보통은 교수의 평의회를 거치고 대학평의원회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이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부결됐다고 돼 있죠. 근데 부결된 그 내용을 그대로 교무위원회 관련 가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5월 8일 날 재심의 요구를 하고 퇴임을 했고요. 이분의 임기는 5월 12일까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총장의 임기 시작은 5월 17일이었어요. 교무회의 재심의를 통해서 원안 의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 내용은 참고를 하고 공포는 5월 23일로 됐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총장 임명에 대한 내용은 한 번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국장이 대학교에 있는 줄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예,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저도 대학을 계속 다니고 교수를 하면서 처음엔 얼핏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춰져 있는 조직처럼 돼 있는데요. 지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사무국장의 임용 근거가 돼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상급 상당 또는 사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그전에는 다 고위공무원단에서 왔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그전에는 계속 그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파견이 되어서 왔었는데 작년엔가 그 고위공무원단 타부처 사람들을 발령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 사안을 파악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타부처에서 오는 걸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부에서 그 사무국장을 파견하는 게 자치권 내지는 자율권을 훼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못하게 했는데 짬짬이처럼 타부처의 그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사람을 보내다 보니까 서로 이게 바꿔치기로 고위공무원단을 그 임용해주는 그런 관행 비슷한 게 생기게 됐던 거죠. 그걸 막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상당수의 교수님들은 많이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같이 일해봤던 국교련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에서도 오랫동안 사무국장 파견을 반대해 왔는데요. 저는 그 국교련의 전체 의견에서 별로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이 파견을 찬성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밑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에서 장점을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건데 국립대학이 40개 가까이 있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 예산을 받기가 너무 어렵고요. 교육부에 그 예산 관련 담당자를 만나려면 총장도 시간 내에서 줄 서 기다리다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아는 사람 통해서 특별히 만나달라고 부탁해야 만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교육부 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40몇 개쯤 되면은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사무국장 데려다가 교육부에 예산 관련한 뭐 민원 같은 거 이렇게 슬쩍슬쩍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어 왔고 그 점이 한편으로는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일 잘하는 사무국장 구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었고요. 저희 부경대 사무국장 계시던 분은 워낙 그 유능하고 일 잘한다고 앞에 총장님들이 딴 데 못 가게 그렇게 잘 모시고 있었는데 현 총장하고 사이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방심한 사이에 그분이 그 부산대 사무국장으로 가셨고 지금은 아마 부산시의 부교육감 역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 상당히 인기 좋은 사무국장이셨습니다. 이유는 학교에 헌신적이고 관련되는 그 특히 이제 사무국에서는 시설 관련 예산, 뭐 총무, 우리가 말하는 총무 관련된 일들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립대학 총장들이 예산이 마련이 안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 예산 마련에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자율성이 이제 신장됐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보시다시피 교수나 부교수 중에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누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학이다 보니까 총장의 임명권이 보장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총장의 영향력이 과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평의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교무회의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또 임명한 교수를 사무국장으로 두고 사무국을 통해서 예산 시설 등을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까지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생기죠. 근데 이런 비판이 좀 있다 보니까 교수를 바로 지금 사무국장으로 하지 않고 규정 개정은 해두고요. 학칙의 내용은 바꿔두고서도 사무국장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하고 전체 대학이 규정 개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 그 사무국장으로 직무대리를 떼고 임명한다는 그런 그 논의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재정 문제는요. 재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재정위원회는 전체 예산을 다 총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로 대학 회계, 등록금 관련된 예산들을 담당하는 그런 그 위원회입니다. 총장이 임명하는 교무회의보다 교무회의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게 보통의 현실이어서 재정위원회가 역시 그 상위법 여기 나와 있는 국립대학 회계법이라고도 부르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인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평의원회나 재정위원회 위원을 다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알고 있는 셈입니다. 유형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각 학교의 학칙으로 그 위원들을 누구누구를 한다는 걸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한 부분 아마 대학 재정 회계 규정의 개정 말고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대학 회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 여기 요 부분인데요. 예. 대학 회계 예산, 요게 대학 회계라는 게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그 대학의 기성회 예산이라고 불리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대학에서 학생 등록금으로 받는 비용의 상당액을 급여성으로 교수님들한테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대학 학생회들에서 국립대학에 데모가 났었습니다. 원래 학교 시설 개선이나 사업성 예산으로 써야 될 그 등록금 예산 해당되는 기성의 예산을 교수들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던 건 부당하다. 이런 그 판결이 있었고 받아들여져서 대학 회계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걸 그 관련된 예산이나 결산 심의를 재정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사립대학보다 급여가 작다는 이유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기성회 예산에서 급여성 비용을 충당해서 받고 있었는데 그걸 사업 예산으로 받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저희들이 교육이나 연구나 학생 지도 관련되는 일들을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 대학회계 예산에서 수당성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수당이 아니라 그거는 사업성 경비로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딴 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보통의 일반 공무원들은 직무 수당이 있습니다. 받고 있는 그게 있죠. 저희들 국립대학 교수연합에서 국공립대학 교수연합에서도 매년 그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여타 문제 등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요. 이게 대학 회계에서 그 급여성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급여가 확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줄어든 급여 상태에서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학 회계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또는 그 전부터도 아마 그런 사안이 생겼을 텐데 연금 산정의 그전 교수님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국립대학 교수님들은 딴 분들이 들으면은 뭐, 아유,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에서의 불이익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못 받는 혜택의 부분이 꽤 있는데도, 국립대학 교수들이 워낙 그 생활 여건이 사립대학 교수님들보다 낫다든지 일반 공무원보다 낫다는 편견 내지는 또 가끔은 뭐 시간 운영에서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2013년도 사안이었는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연구비를 이 대학 회계로 받았을 때 원래 급여성으로 받던 거기 때문에 이거 그 내가 논문 안 썼다고 어, 회수하라고 명시하는 거는 명령하는 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걸 연구비 반납을 하라는 걸 거부해서 소송 건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그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잘 모르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 교수님들이 대체로 이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합니다. 총장 선거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그 어떤 권한의 문제에 있어서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학의 자명의 임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명을 추천을 하고 언제 임용을 하고 임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겠지만 어떤 국립대학은 뭐 총장 선거 이후 1년 반 지나도 임용이 안 됐다. 2년이 돼도 임용이 안 됐다. 어떤 경우는 뭐 며칠 만에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대통령 임기 시작과는 다르게 총장의 임기는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총장 임용을 승인하는 국무회의 날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장들이 맞바꿔치기로 임기를 이어받는 경우는
거의 뭐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임기 끝난 달 다음에 대학의 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왜 있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원래 자리로 복직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법에다가 이거는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불만 사항이 있어서 학과로 복귀 못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젊은 이게 사립대학의 장인가 이게 사립대학에 해당되는 것인지 지금 약간 살짝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그 임용이 안 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뭐가 있나 하면 해당 대학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반영 비율의 논쟁이 많이 있고요. 1인 1표 주장하는 의견이 강해지고 언론 기사 보시면 직선제인데 뭐 표 등가성이 보장이 안 돼. 어쩌면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교수님들 다 전 잘 모릅니다만 어, 선진국일수록 학생이나 직원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대의 변화상으로 보면 구성원들을 다 반영하는 게 낫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바로 요 구성원 반영 비율 때문에 교수 반영 비율이 과반을 넘는 게 대부분의 경향인데요. 이게 상당한 불만 사항으로 작용을 해서 학교마다 총장 선거가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총장 선거가 끝나고 3개월 정도, 빨라야 3개월 정도에 총장님들이 임명이 되고 저희 옆에 그 한국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인가 임명이 되는데 그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1순위, 2순위의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총장 선거에 1, 2순위자가 있는데요. 무순위로 원래 인사위원회에 알리게 돼 있는데 교육부 인사위원회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2순위자를 임명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지만 학교의 총장 선출 규정에 따라서는 2순위자가 임명되면 다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실제로 여러 학교에 있습니다. 해양대는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2순위자가 임명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제가 이게 규정이라고 썼는데 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규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할 때 그걸 했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순위자가 임명된 일이 생겼는데 반발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는 경향이 있는 게 지금 그 이순위 1순위 당선자라고 불렸던 그 당시 그 전임 총장 도덕기 총장이라고 성함을 제가 알아 써뒀는데 이분이 임명될 때도 역시 이순위였대요. 그래서 그 아마 큰 방향이 반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날짜가 총명장 임명 날짜가 되고 4년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불규칙하고요. 대학에 따라서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총장 공백으로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그 부산대 총장 임명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총장 임명을 제때 빨리 해줬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정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뭐 1년 반이나 2년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결격 사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 뭐 재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뭘 하면 좋을 텐데 교육부나 그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그걸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다고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통합 이슈가 있는데요. 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국립대학이어도 특성이 달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 재미삼아 한번 뭐 규정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학교마다 규정이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1도 1 국립대가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통합이 대세라는 말이 있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지거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거국 중심으로 뭐 하나로 다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지거국이라는 말보다 의대가 있는 국립대학이라는 말이 훨씬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이 지거국입니다. 근데 지거국이라는 말도 되게 황당한 게요. 교육부는 지방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주로 면담을 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다른 대학들은 잘 안 만나주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라는 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말인데 이걸 기준으로 일을 해요. 그게 참 황당하죠. 교명 문제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안동대하고 경북도립대가 합했는데 그 교명이 아주 난립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특이한 교명들 나올 겁니다. 경상북도 국립대학교인가 하는 이름도 만들었다가 경북대학이 반대해서 못 쓰고 또 거부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국립대 통합 근거가 이제까지 없다가요. 이것도 없었는데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면 이 대통령령은 어떻게 발효가 되나 하면요.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바로 발효가 됩니다. 10일인가 20일인가 그 입법 예고 기간만 지나면 국무회의 통과하는 거는 언제 통과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국회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영입니다. 그야말로 대통령령이죠. 이걸 그 작년에 만들었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립대학이 구성원 동의 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절차에 따라서 통합을 한다니 이거 말이 되냐고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요것도 실제로 요것 따라 실행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로는 에이,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바꾼 아닙니다. 바로 저렇게 개정을 할 때 지방에 있는 여러 국립대학 13개 정도가 국립 이름을 붙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국립대와 도립대 통합 근거는요. 이게 없으면 경북 그 안동대학교하고 경북 도립대학이 통합이 성사가 안 되게 생겼습니다. 법안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안동 예천이죠.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동 의원이 작년에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이 법이 임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그게 아직 통합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근거는 없는 겁니다. 여기 그 통합의 이유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립대학하고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안을 5조에 넣어놓은 거고요. 6조는 재산 처리 문제입니다. 이게 소유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걸 통합을 하려면 무슨 그 법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소한 일인데요. 이 냉난방 온도 규정 이거 아주 대단한 겁니다. 난방 20도, 냉방 26도라서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알아서 쓰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준법주의자라 그냥 버팁니다. 그 더우면 더운 대로 참고 있는데 딜레마는 냉방 26도 해놓으면요. 시험 기간 이 채점하고 이럴 때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은 약간 낮춰져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학생들 없을 때 채점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더 저 높으신 분들 사는 정부기관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질 정도로 난방 20도도 사실 지내보면 대단히 춥죠. 예. 이런 내용들로 마련해 봤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